영어 문법이 왜 어려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영어 문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이 문법이라는 건 원래 말하는 것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 놓는 게 쓰기인 거고. 그 원칙이 어렵다면은 그것을 배우거나 써야 될 사람들이 이 말 표현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말하기의 원칙입니다. 서로 합의한 거거든. 그 합의한 것에 가장 기본이 뭔지 그 프레임만 알면 되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No Way Home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 그 일부분만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Spider-Man No Way Home is playing in theaters now. 자, 이 문장만 한번 보세요. Spider-Man No Way Home 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죠, 누가? 입니다예요. 비동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영어 배우면 누구나 다 비동사는 배워요. 그 비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상태 동사를 얘기하고 뭐뭐이다. 내가 어떤 상태이다. 너가 뭐다. 그가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다라는 말을 항상 영어는 먼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Spider-Man No Way Home이 입니다. 근데 이 입니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주어와 동사는 이미 쓰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을 가지고 와서 너가 어떤 상태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상태인 것은 보통 형용사나 명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lay에 ing를 붙여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상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은 끝났어요. 근데 in theaters now 이 말은 뭐냐면 전치사를 써서 명사랑 함께 이렇게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영화관들에서 영화관들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시간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부사를 붙인 거야. 그래서 now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w는 부가적으로 쓰는 부사니까 사실 안 써도 돼요. 빼면 어떻게 돼요? Spider-Man No Way Home is playing in theaters. 이렇게 되는 거죠. 스파이더맨이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근데 now 하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기본 문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한다이거나 무엇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 영어에서는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항상 뒤에서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무엇을 한다,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얘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알려줄게. 이게 영어 문법의 기본 원칙임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Her demise isn't in vain though. 이건 완전히 그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요. 말하는 방식이야. 비록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 though 할 때는요 그 한국적으로 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있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구어체예요, 구어체. 그래서 쓰든 말든 그건 지 마음이에요. 근데 기본 문장, 그러니까 speaking의 기본 문장이 writing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녀의 demise, 죽음은 입니다. is not 했으니까 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지 하니까 in vain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헛되다. 쓸모없다. 근데 그녀의 죽음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누가 무엇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Before she meets her untimely end, she gives her nephew a piece of wisdom that he will carry with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With the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뭐 되게 길어. 이게 한 문장이야. 그런데 긴 문장이라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 놓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 단위로서 애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Before she meets her untimely end 하면 쉼표 있잖아요. 쉼표는 and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이거든요. 하나의 문장을 또 낼 거예요 라고 해서 쉼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누가요? 그녀가요. 뭐 했대요? 만났대요. 그녀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궁금하겠죠. 뭘 만났는데? 라고 하니까 그녀의 end를 만난 거예요. 그녀의 끝, 그녀의 삶의 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났는데? 라고 하니까 untimely. 나도 모르게 갑자기라는 얘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불현듯 찾아온 죽음을 그녀가 만났을 때, 그녀가 죽기 전에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끝내고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해. 누가요? 그녀가요? 뭐 해요? 줍니다. 이게 끝난 거야. She gives. 그녀가 주었습니다. 뭘 주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her nephew에게, 그녀의 조카에게 a piece of wisdom, 하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녀가 했다고요? 주었어요. 뭘 줬어요? a piece of wisdom을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her nephew. 그래서 she gives her nephew. 그녀가 그녀의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뭘 줬어요? A piece of wisdo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법이야.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은 사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몇 형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 원칙이 뭐냐? 이것에 충실하면은 이것들은 다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익히다 보면 이게 패턴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사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piece of wisdom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that이라고 하는 게 얘가 마치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 that은 이거예요. He will carry with him. 그가 뭐 할 거라고요? 가지고 갈 거래요. 뭘? 누구랑 어떻게? 자세한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with him. 그가 그와 함께 가지고 갈 거래요. 얼마 동안? For the rest of his life. 남아있는 그의 삶 동안 그와 함께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A piece of wisdom이고 이것들을 얘기할 때 접속사처럼 그리고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접속사 that이라고 하거든요. 컬론도요. 부가 설명할게 라는 뜻이에요. With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이게 숙모가 한 말이에요. 큰 힘에는 항상 great responsibility, 큰 책임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누가 뭐 하는데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떻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기본 원칙이에요. 누가 뭐 한다, 뭐뭐시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하겠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 문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문법 책인 거지. 그래서 그 기본을 모르고 그냥 외우면 안 돼. 왜 이렇게 쓰는지, 왜 여기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한다면 문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어체예요. Hey 여러분, he had to. 그는 했어야 한다. 그는 가졌어야. 수고고 뭐고요? 전부 문법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우리는 had to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외우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배울 때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세요. 그는 가졌었다. To hear. 듣는 것을 가졌었다.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을 가졌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못 가진 거야. 그래서 가졌어야 했다 라고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가졌었다. 뭘 하고 자세한 설명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지 또 설명하고 설명 그쵸? 이렇게 문장을 볼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이해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가를 외우게 된다면 문법과 수고 그것들이 연동이 되어서 독해, 리딩, 라이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스피킹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접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원어민처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을 익힌다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오늘 설명드린 문법들이 어려웠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영어를 시작할 때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 개념들, 기본 프레임을 먼저 인식을 시켜줘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